삐아제에서 브루너로 연결을 해봤지만 원래 삐아제하고 가장 직결되는 학자 2명 있어요. 스캠프하고 비고츠키죠. 이번엔 비고츠키에 대해서 먼저 보고 다음 시간에 스캠프를 보겠습니다. 비고츠키 대표적인 이름들만 좀 나열해 볼까요? 근접발달 영역 300페이지. 그래서 근접발달 영역이 있고 오른쪽에 근접발달 영역이라고 해서 그림이 있어요. 실제적 발달 수준, 잠재적 발달 수준 301페이지 있네요. 그리고 맨 아래 보면은 비계, 스카폴딩을 설정한다. 비계 설정, 이 단어 지금 표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다음 페이지에 근접발달 영역을 이용한 이종희 김선희 선생님이 썼다라는 이거는 이분이 제시한 게 아니라 갈리모와 타프의 내용을 이제 사용해서 네 단계로 만든 거죠. 그리고 모방, 내면화, 자동화, 탈자동화, 근접발달의 특징. 사실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비고츠키는 여러분들이 무엇에서부터 파생을 시키면 된다? 삐아제 이론이죠. 삐아제 하면 조작적 구성주의잖아요. 그래서 아동의 개인적인 조작, 그걸 통해서 지식이 구성된다. 이게 삐아제죠. 개인이 어떤 걸 조작할 수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에게 직접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삐아제 입장에서는 이 학생의 현재 실제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자극을 주고 지식을 계속 파생시켜라. 이렇게 봤어요. 근데 비고츠키가 살면서 뭘 느꼈냐면 개인의 능력은 사실 사회 안에서 좀 더 확장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본 거예요. 누군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1에서 2인데 엄마가 도와주면 1에서 5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나 혼자 하게 되면 계단을 한 발 얹기도 힘든데 언니, 오빠나 부모가 도와주면 1층까지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은 시적 발달 수준이 있지만 이거를 뛰어넘는 잠재적 발달 수준이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이러한 수준들의 이 사이를 JPD, 내가 이해하지 못했지만 알고 있었던 나만의 존 프록시멀 디벨롭먼트, 근접 발달 영역, 발달할 수 있는 근접 발달 영역,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여기에서 이 근접 발달 영역을 도와주는 사람, 교사, 나보다 좀 더 발달된 또래, 부모, 이들이 무엇을 해줄까요? 이 학생에게 잠재적 발달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죠, 비계 설정을 해주는 거죠. 좀 전에 읽었던 단어들이 다 나왔죠. 한번 읽어봅시다. 비고츠키는 근접 발달 영역이라는 독특한 개념을 통해 자신의 수학학습 심리학을 주장합니다. 사회적 구성주의의 대표적인 학자인 비고츠키는 지식이란 한 사회 집단의 누적된 역사적 문화적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구성원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재구성된다. 학습 또한 이러한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봤어요. 특히 좀 더 효과적인 학습에 위해서는 GPD라는 근접 발달 영역 내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중요하며 적절한 도움을 받으면 모든 학생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할 수 있다. 뭐라고요? 적절한 도움을 받으면 학생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이상을 할 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학생의 자주적 구성 및 조작을 강조한 삐아제를 유지하면서 비고츠키는 성인의 도움을 통해서 학생들의 발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면 누가 중요하다? 교사의 지도에 의한 학교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겠죠. 삐아제는요, 교사 중요하지 않다. 왜? 교사는 갈등 상황만 제공하는 사람. 나머지는 다 학생이 해야 된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비고츠키는 아니다. 학생들에게 이런 부분을 교사의 지도와 학교 교육이 강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실제적 발달 수준, 잠재적 발달 수준 뭘까요? 두 사이를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실제적 발달 수준이란 학생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하고요. 잠재적 발달 수준은 좀 더 지식이 풍부한 교사, 성인 또는 유능한 또래의 도움을 얻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 결국 학생의 발달은 이런 근접 발달 영역의 반복적인 순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이때 근접 발달 영역의 하한선은 학생이 혼자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실제 발달 수준, 상한선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잠재 발달 수준이죠.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겠죠. 실질의 발달 수준이야. 근데 이제 교사나 도움을 통해서 잠재적 발달 수준이 족이었는데 정말로 얘가 실질의 발달 수준이 됐어. 이렇게. 그러면 또 다른 뭐가 생긴다? GPD에 의해서 또 다른 잠재적 발달 수준이 또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순환으로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근접 발달 영역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학생이 더 높은 수준의 사고와 지식을 달성함에 따라 변한다. 학생이 더 어려운 수준의 근접 발달 영역으로 변화하여 교사나 유능한 동료의 새로운 도움과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렇듯 근접 발달 영역을 통한 학습의 발달은 타인의 도움을 받는, 그걸 타자라고도 하거든요. 타인의 도움을 받는 수행으로부터 타인의 도움 없이 자기 조절에 의한 수행으로 나아가는데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때 비계 설정, 즉 근접 발달 영역을 좁혀 나갈 수 있는, 즉 학습자가 주어진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유능한 또래나 교사의 도움을 제공하는 지원을 우리는 GPD, 아니 비계 설정이라고 하는데, 힌트를 주거나 암시를 주는 것 등등 모든 행위가 다 비계 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결국 비계 설정을 통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사가 도움을 적절히 조절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근접 발달 내에서 학습자의 자기 조절 능력을 증진시켜 스스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고치기 이게 다예요. 끝.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이 실제적 발달 수준을 잠재적 발달 수준으로 발전시켜서 아동이 뭔가 행위를 할 때 이거를 갈리모와 타프는 좀 더 구체적으로 4단계로 구별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흰색을요, 이렇게 가지고 옮겨올게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여기를 실제적 발달 수준, 여기를 잠재적 발달 수준. 그럼 여기가 GPD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럴 때 갈리모와 타프는 지금의 이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까지의 과정을 1단계, 2단계로 구별할 뿐 아니라 3단계, 4단계로 더 늘려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얘의 GPD 안에서 요 실제적 발달 수준에서 여기 사이에 여기 1단계는 교사나 또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단계. 그 다음에 2단계는 그들의 도움이 점점 줄어들어서 나 혼자 이제는 할 수 있는 단계. 따라서 잠재적 발달 수준이 실제적 발달 수준화가 되면은 남의 도움이 필요 없이 나 혼자 할 수 있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에 이 4단계는 다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환경에 놓여서 다시 GPD로 가고자 하는 단계. 이렇게 4단계로 봤어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은 1단계는 유능한 타자에 의한 도움, 많이 필요하고요. 2단계는 자신에 의한 도움, 그 남의 도움이 점점 줄어들면서 자신의 도움이 커지는 단계죠. 3단계는 이제 남의 도움 필요 없어요. 내면화 자동화의 화석화, 즉 나 혼자 할 수 있는 단계, 나 혼자. 이게 진짜 실제적 발달 수준으로. 따라서 갈리모와 타프의 글을 들여다보면 실제적 발달 수준을 떠나서 이 사회적 구성주의나 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비고츠키의 이론 안에 개인의 능력을 1차 강조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4단계에 가면 어떻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상황이 와서 탈자동화, 즉 전 단계로 회귀, 즉 나 혼자 할 수 없는 상황이 놓였으니 다시 GPD로 돌아가야지라는 수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쪽에 있는 상황에서는 교사나 또래에 대한 도움을 많이 필요하는 교사주도 학습,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자기주도 학습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 그림에 보이는 내용이고 이걸 연구했다라는 겁니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서 이 그림의 위로 올라갑시다. 그랬더니 유능한 타인의 도움을 받는 1단계, 자신의 도움에 의한 2단계, 그 다음에 내면화 자동화가 된 3단계, 그 다음에 탈조동화가 4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특히 쭉 내려갑니다. 1단계는 유능한 타인의 도움을 받아 과제를 수행하는 단계. 학생은 독립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현재 상황에서 없기 때문에 유능한 타인인 교사나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모방이에요. 따라서 교사가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이때 모방이라는 건 나처럼 해봐. 이거 아닙니다.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너도 한번 확인해 볼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고요. 그 밑에 줄의 오른쪽에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유능한 타인과의 대화, 질문, 피드백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여러 가지 활동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고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는, 특히 교사나 학생의 과제를 수행하도록 안내하고 도움을 제거하나
제거하거나 전이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이 과제 구성에 책임을 점점 좀 갖도록 해주셔야 됩니다.